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영상을 미리 촬영하는 거라서, 좋아요 20개 그 단석 관련해가지고는요, 제가 결과 보고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요 20개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좋아요 20개 넘으면은 제가 단석을 어디서 올리고 있는지 드디어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번엔 실패해가지고 제가 못 알려드렸던 겁니다. 예,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기간 동안에 단 한 개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없었잖아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라도. 그나저나 참 안타깝네요. 제가 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어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랬으면 제가 이거 영상 하는 일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 새롭게 유입하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요렇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베트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에서 그 9천억 규모의 오문포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인 PECC2와 컨소시엄을 맺고 계약을 따냈고, 여기서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주기기 공급 건설 종합 시운점 등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155메가와트 규모로 2028년 베트남 호치민 남서쪽 약 180km 떨어진 지역에 이 준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그동안 베트남 발전 시장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입증한 그런 경쟁력이 이번 수주로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최대 37.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는 베트남에서 지금 일단 경쟁자가 있긴 있습니다. 경쟁자가 이제 보시면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전을 팔기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 체코 등 유럽 원전 시장에 이어 동남아에서도 한국과 원전 수출 경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의 첫 목적지인 베트남에 전날밤 도착한 뒤 르엉, 끄엉 국가 주석 등을 만났고 원전 협력, 항공기 구매, 지구 관측 위성, 국방, 철도, 산오피 백신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14건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민간용 핵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에서 베트남을 지원할 거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석탄 발전을 민간용 핵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도 협력할 거다. 그래서 끄엉 주석 역시 양국의 국방 파트너십이 이 전략적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방위 산업, 사이버 보안, 테러 방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마크롱은 특히 이튿날엔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프랑스의 원전 기술을 홍보할 예정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도 차례로 방문해서 프랑스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 이유가 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원전 건설 붐이죠. 베트남이 이제 2030년 말까지 첫 원전 완공을 목표로 세웠고, 베트남이 이제 2009년 원전 2기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원전 총 14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이 중단됐었던 게 드디어 이제 그 재개를 했죠. 그래서 이 지난해 11월 베트남은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죠. 왜? 베트남 이제 심각한 전력난을 겪다 보니까 원전이 이제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인도네시아도 2050년까지 원전 20기 이상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후보지 29곳을 선정을 했는데, 필리핀 역시 2032년까지 최소 1200메가와트 용량의 상업용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2035년 이후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태국은 차세대 원전인 SMR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싱가포르도 지난 7월에 미국과 원자력 기술 협정 체결하고 원전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죠. 이런 그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원전 수출 경쟁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직접 뛰었고, 그래서 베트남 원전 1호기는 사실상 러시아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9천억을 수주해낸 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최근 러시아와 첫 원전 건설 계약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원전 수출에 공을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남이 향후 원전 1호기 말고도 2, 3, 4호기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 등도 베트남과의 원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고, 그래서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8년 만에 베트남과 원전 산업 대화체를 재개해 구체적인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뭐 통화라던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원꺼 베트남 국가 주석과 25분간 통화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고속철도, 원전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선 직후 그 축전을 보낸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 내길 바란다라고 축하를 전했고, 그래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 그래서 협력 잘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 경제 발전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했다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은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제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등 전략적인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고, 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좀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끄엉 주석은 알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이 끄엉 주석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찾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오늘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활발히 교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원전뿐만 아니라 국토를 관통하는 1541km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이게 100조나 들거든요. 사업비가 엄청나게 대규모인데, 한국은 국토교통부와 기업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전 쪽으로는 그 베트남 정부 첫 원전 사업인 닌투원 원전 1호기, 2호기 신설 프로젝트도 재개를 했습니다. 2009년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그 전력,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함께 입찰에 나서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트남 이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또 불구하고 좀 추가 수주를 어느 정도 더 좀 따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나도 충분히 있다. 요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여기서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제가 설정한 3일선이거든요. 3일선이 종가로 이탈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설정한 3일선이 종가로 이탈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여기까지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뒤로 이제 다음 주에 좀 결정이 나겠죠. 다음 주에 이제 그 제가 설정한 3일선이 종가로 이탈되면은 드디어 이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격도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정한 3일선 종가 이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하나 오션에 좀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얘네가 어 여기 보시면은 11선 11선 종가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11선 종가 이탈하니까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박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3일선 종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